번째 발표했던 이영호 선생님의 일본군 위안부제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 유석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오늘 일본군 위안부 경대협에 관한 정말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저는 10분을 이영호 교수님 글의 내용을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압축해서 정리하고, 사실 저는 이영호 교수님이 그동안 써오신 글을 쭉 팔로우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글 자체에 대한 어떤 시비를 걸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글을 제가 강의에서 활용하다가 제가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걸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낸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영호 교수님 발표문은 제가 정리한 바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37년 중일 전쟁의 시작부터 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식민지 한국에서 운영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그 이전의 역사 혹은 그 이후의 역사에 존재해온 한국 역사의 또 다른 위안부 제도들과 얼마나 갖고 다른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글입니다. 근데 결론은 조선시대의 기생제나 1916년부터 일본이 식민지 한국에서 시행한 공창제, 또 1945년 해방 이후에 존재해온 미국군 위안부 제도 등과 비교해서 일본군 위안부제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다양한 시점의 다양한 위안부 제도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공창제도 하에 내춘다라는 설명이고요. 거기서부터 이 교수님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와서 이런 공창제는 모두 공창, 공공의 창녀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그 공공적인 어떤 성격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끼어 있고 남성이 여성을, 가부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성 식솔을 내춘업자들, 요 네 요인이 합쳐져서 암묵적으로 협력해서 최하층의 가난한 여성을 성적으로 약취하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특수한 게 사정이 만약에 이렇다면은 그 역사적으로 존재한 모든 시점의 그 공창계의 희생이 된 그 가난하고 그 불쌍한 여성을 다 같이 우리가 동정하고 공감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왜 37년부터 45년까지는 일본군을 상대한 위안부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과 그렇게 많은 동정과 그렇게 많은 지지가 있는지가 너무 이상한 일 아니냐. 왜 일본군 위안부는 특권한, 이쪽이 특권이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프리빌리지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당연히 이영호 교수님은 그걸 반일 종족주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적인 심리, 일본만 미워하면 다른 모든 것은 일단 제껴놓고 일본을 미워하는 일에 몰입하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 하는 식의 이 반일 종족주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 안의 위선과 모순을 다른, 그러니까 그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다른 위안부를 우리가 검토하면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모순을 피할 수가 없고 그 모순을 이겨내는 노력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일본,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마약과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세계를 지배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선이라는 국가를 지배했던 왕과 양간의 위선, 혹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는 그 건국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집단이 갖고 있는 위선,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남성 가부장의 위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여성의 가난을 이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내춘업자의 부도덕, 이런 것들에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데 그걸 맞서지 않으면서도 쉽게 그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일본이라는 적을 비난하면서 그 모든 우리 안의 모순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마약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근대 국가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냐 하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과 함께 일본군 위안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통념의 오류를 지적한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강조합니다. 우선 위안부가 얼마나 되느냐 도대체 숫자. 그게 뭐 아까 어떤 영화에서는 43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지금도 2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영훈 교수만큼 역사적 자료를 많이 보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입체적으로 교차시킨 결과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아니겠느냐, 3,600명. 그 정도 숫자인 것인데 이게 너무 뻥튀기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권력이 강제에 납치했다. 이것도 전부 심하다. 그리고 이 통념이 확산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생깁니다. 하나는 일본 사람 유시다 세이지가 엉터리 책을 출판한 것을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크게 보도하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이 책이 번역이 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얘기가 없던 공권력의 강제 연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신대라는 일제시대에 시행됐던 우리나라 여성들을 군수공장에 동원해서 남성들이 전선으로 빠져서 빈 공장을 돌려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군수공장에 가서 일하는 여성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동원한 이름이 정신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고 심지어는 지금 정의기획연대라고 불리는 정대협도 이름을 잘못 쓰고 사실 이 문제를 밝히는 것도 이영훈 교수님이 앞 선행연구를 통해서 독보적으로 이걸 밝히셨죠. 그래서 이 혼동이 이제 위안부 숫자를 뻥튀기 하는데 일조하게 됐다. 그래서 이영훈 교수는 위안부를 국가의 강제연행 피해자가 아니라 매춘업자가 취업사기 한 것에 피해를 본 사람들로 보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이제 해석인데요. 노예라는 말을 쓰면은 노동력을 사고 파는 네이버 마켓에서 자기가 가진 노동의 능력을 사고 파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 게 아니죠. 경제 외적인 관계, 즉 폭력이나 국가의 권력이 강압하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게 노예라는 표현을 하는데, 성노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강압에 의해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성노예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차도 요새 말로 마이킹, 이걸 이제 부모가 대신 받거나 양아버지가 대신 받고 어린딸을 팔면은 판 사람 때문에 본인은 빚을 지고 이제 이 빚을 갚기까지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으면 자유의 몸이 돼서 전쟁 시기에도 조국으로 돌아온 여자들이 수습했다. 그런 위안부들이 수습했는데 그걸 어떻게 성노예라고 봤습니다. 하는 것인데요. 이런 성노예라는 어떤 인식이 지금 뒤에 나오는 고위 학생의 그 편지에 보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19일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 오늘 얘기 나온 거를 제가 모두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 중요한 대목들을 이해하고 이런 내용을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교수가 하니까 굉장히 활기차게 격렬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품위를 잃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격렬한 토론을 했는데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바로 위안부를 매춘으로 본다는 제 견해에 동의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 강의는 외국 언론에 유출을 해서 그 유출된 녹음 파일을 나중에 어떤 아는 기자가 저한테 전해서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보고 아 내가 강의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었지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된
보통 사람이 1시간, 2시간, 3시간 강의를 하면은 대충 어떤 요지의 발언을 내가 했다라는 건 알지만 일일이 단어 하나를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녹음 파일이 돌고 돌아서 저한테까지 왔고 또 더 재밌는 것은 그 녹음 파일을 들은 정의연이 정의기억연대가 그거를 공증하는 녹취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근거로 저를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민형사. 그래서 그 민형사 사건 때문에 정의연대가 만든 그 녹음 파일의 녹취록이 법원을 통해서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녹취록 들어오고 녹음 파일도 들어보니까 아 내가 그날 정확하게 이런저런 발언을 했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어요. 그걸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는 어떤 역사 나름대로 자기들이 실체라고 믿었던 역사가 너무 다른 역사적인 얘기를 내가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제 우선 토착 외교 같은 발언을 한 교수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 거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대학이라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공간에서는 그것만 갖고서는 나를 처벌하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성희롱으로 끌고 가는 어떤 작업이 있었고 성희롱은 제가 한 발언은 학생이 연구를 해본 적이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대답을 했어요. 나는 직접 연구한 적이 없다. 이용 교수님 책을 봤다. 이용 교수님 책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반대편 책도 있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이 계속 들어오길래 내가 그렇게 그 말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이 한번 직접 조사 연구를 해봐라. 라는 얘기 취지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했는데 해볼래요 매출을 해볼래요 들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들린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발언을 궁금하면 해보라 했는데 매출을 해보라고 들었다고 해서 성희롱으로 몰고 가더니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론적인 역사적인 해석에 불만을 서는다는 걸 이제 그걸 핑계로 교수를 징계하는 게 가장 편리하니까 그걸 계속 몰고 가서 학교도 거기에 동참을 하더니 최종적으로 5월 초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정직 기간이 아니고 6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정직 기간인데 아무튼 학교에 그런 처분에 대해서 저는 불복을 하버리고 법원에 학교의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또 법원에서 나겠죠. 하여튼 그런 일을 겪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저께 밤에 받은 고등학생이 저한테 보낸 메일에 첨부된 글을 보였습니다. 안문가는 자기를 소개하는 고2에 재학 중인 이름을 밝혔던데 제가 이걸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세 번째 문단 시작할 때 보시면 할머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하루에 50명 정도 이거 아까 최덕표 대표님이 민족 상 받은 인권운동상 받는 때 이제 하루에 50명 준비했다는 얘기가 결국은 퍼져서 이제 고등학생도 아는 역사적 가공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50명 정도의 일본군을 상대하고 일본군을 상대할 때마다 폭력과 강간을 당했다고 했다. 일본군을 상대해서 돈을 벌어서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건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군표, 현금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생리 중일 때 어쩌고저쩌고 해서 606호 주사, 달머리 세막대기, 이런 얘기를 고등학교 2학년이 알게 만든 수요 집회에서의 발언이나 만약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거나 인터넷에 이런 얘기 돌아다니면 저는 이건 어린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말아야 될 19금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2 학생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철저히 믿으면서 이게 진실로 지금 알고 있는 이 현실을 상대로 저희가 싸워야 되는데 이거를 퍼뜨리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오히려 편한데요. 이걸 믿고 이 따르는 고2 학생하고 싸우는 게 정말 피곤합니다. 제가 연세대에서 제 학생들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겪어보지 않으시면 모르지만
자기가 가해된 학생들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청소년하고 싸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덕규 대표님의 그 동상 사진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거죠. 완전히 있지도 않은 가공한 현실을 그 일본 탄광에서 일본인 노동자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한다는 일본 기자가 르포를 작성한 그 기사에 나온 사진을 만들어서 이게 조선 사람이 일본에 끌려가서 생활하는 거다라고 해서 동상까지 세우는 판인 거하고 이 고등학생 2학년이 이런 글을 써서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인데 야, 너 연세대학교 교수라면 미친 거 아니냐. 이런 편지를 쓰는 이 현실.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생각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